배트를 휘두르는데 하나의 동작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책이라는 걸 아예 없어질 거예요. 이거를. 오늘의 주제, 고중량과 저중량, 근성장의 차이가 없을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이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중량에서 자극이 좋은데, 근데 고중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근육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정확하고 명백한 답은 못 찾았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루틴을 짜서 저중량으로 운동을 해보고 고중량으로도 운동을 해보고, 어떨 때에 더 느낌이 좋고 실질적으로 근비대가 일어났고 부피의 증가가 있는지, 체중의 증가가 있었는지, 골격근량의 증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 정도로 결론을 냈지만, 앞으로 더 제가 운동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변화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26살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죠. 1에서 5회는 근력 운동이다. 힘을 키우기 위한 거다. 그리고 6회에서 12회는 근비대를 위한 거다. 그리고 15회 이상은 근지구력이다. 1회에서 5회, 6회에서 12회, 15회 이상은 그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는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우리가 약간 이거 딱 그냥 들어만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정말 맞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중량과 저중량 모두 근성장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근데 단 가능한데 실패 지점 근접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볼륨이 확보돼야 되고요. 장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만 맞춘다면은 비슷한 근비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고중량과 저중량 모두. 이게 결론이긴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고중량과 저중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중량도 근비대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저중량도 근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얘가 좀 사자가 아닌가. 저중량을 어떻게 스포츠 모델 피지크는 비하하면 안 되지. 스포츠 모델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 저중량으로도 어떻게 이제 근비대를 만들어내냐? 자, 고중량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큰 섬유 동원이 됩니다. 고역치 운동 단위가 동원이 돼요. 속근섬유라고도 하고요. 고역치 운동 단위는 대부분 속근섬유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중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섬유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중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작은 섬유들이 먼저 사용이 되다가 실패 지점으로 갈수록 고역치 운동 단위, 큰 섬유들이 동원이 돼요. 결국에 실패 지점까지 하게 되면은 고중량이든 저중량이든 같은 근육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서 같은 장력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또 이거 진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느낄 수가 없는 그게 있어요. 그 몸으로 체감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왜 실패 지점으로 가면 고중량으로 하는 것과 같은 근섬유 단위가 동원이 되고, 그거의 느낌이 이거는 그냥 아무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중량과 저중량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고중량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바로 높은 기계적 장력이 근육에서 걸리기 때문에 시간 효율이 좋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 증가에 유리하다. 근력 증가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중량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 관절 부담이 없음. 그리고 부상 위험이 없음.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겠죠. 그리고 CNS 피로 누적이 적다. 정확한 자세가 유지하기가 쉽다. 그리고 그 기계적 장력뿐만 아니라 대사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활용하는데 아주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이거의 반대겠죠. 고중량으로 하게 되면은 CNS 피로 누적이 많고요, 관절 부담이 많고, 그리고 부상 위험이 높고, 정확한 자세 유지가 어렵고, 대사 스트레스를 주기에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고중량 고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루미콜먼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진짜 못해요. 진짜 죽어도 못해요. 자, 고중량과 저중량의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성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성장은 거의 동일해요.
그 보시면은 막 100kg, 200kg, 300kg를 치던 뭐 한 100kg, 120kg를 치던 사람이든 거의 뭐 근육의 크기로 보면은 누가 더 크고 적고 이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중량으로도 운동을 근육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중량을 갔는데도 근육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고중량만이 근비대가 아니고 저중량은 근비대가 안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근육을 잘 느끼고 장력을 잘 거는지가 근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성장 거의 동일하고요. 근력 증가는 고중량이 유리하면서 피로도는 저중량 같은 경우에는 근육 피로도 이제 대사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젖산, 뭐 무기 인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육 피로도가 조금 있을 거고요. 고중량은 이제 신경 피로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조절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생각일 뿐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 나가면은 제가 이제 운동 방법을 막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매번 뭐 갑자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막 한두 달 만에 다 오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운동을 하고 분할법을 바꾸고 뭔 짓을 해도 계속해서 정체기가 오고 내가 맞는 운동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한 운동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 운동법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운동을 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운동법에서 정체기를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인 운동, 보조 운동, 대사 운동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상급자분들은. 그리고 뭐 초보자분들은 메인 운동이랑 보조 운동 정도만 나눠주셔도 돼요. 초보자일수록 뭐 분할 루틴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 템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 훈련을 해줍니다. 횟수는 5에서 8회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세트는 8회가 가볍게 되는 정도. 그리고 한 3세트, 4세트 정도 됐을 때 8회가 수행이 안 되는 느낌으로 해주는 느낌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중량 고반복 12에서 15회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운동 때는 이제 저중량 고반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수를 딱히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이제 저중량으로.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뭐 느낌 좋은 날은 뭐 30개, 30개, 40개까지도 가는 느낌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계적 장력부터 가장 힘이 넘칠 때 고중량 훈련으로 강한 기계적 장력을 제가 제 생각에는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기계적 장력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로도 관리도도 메인 운동, 고중량의 그 비율이 한 20% 모든 운동 볼륨 중 총 볼륨 중 20%에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CNS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관절 피로도도 조절이 잘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뜨거워질 때가 있어서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지키면은 확실히 근육도 잘 크고 피로도도 별로 없고 정체기도 올 거라는 느낌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 대사 운동 따로 빼서 활성화해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힘이 있을 때 운동 시작 시에 가장 강한 고역치 운동 단위를 먼저 활성화시켜버리는 이 운동 방법을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구력이 1년이 넘었고 정체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무거운 운동만 하려고 무게만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1년, 2년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걸 좀 적어놨는데 두서없이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자신의 근육에 강한 장력을 느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이 얘기는 제가 정말로 누구한테든 해주고 싶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의 근육이 정지점과 기시점에서 뜯어지는 느낌이 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벤치를 70, 80에서 가슴 운동하고 있습니다. 70, 80에서. 옛날에는 뭐 100kg, 110kg, 120kg까지도 했어요. 가슴에 튕기면서 허리에 활처럼 휘어가지고 그렇게 운동했었어요. 지금도 100으로도 그냥 운동할 수 있어요. 사실은 100으로도 지금 뭐 장비 차고 하면 10개는 땡깁니다.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슴에 장력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육이 안 큰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70, 80으로 하는 겁니다. 벤치 100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도 80으로 하면은 가슴도 안 풀리고 모든 구간, 하강 구간,
최대 신장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최대 수축 구간에서도 모두 다 가슴에 입체적인 3D로 내 가슴에 근육이 잘 걸리고 있구나를 계속 느낄 수가 있는데 100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한번 튕길 때 밑에서 한번 딱 느끼고 수축할 때 잠깐 느끼고 다시 튕길 때 한번 느끼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가슴이 별로 안 커집니다. 모양도 안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제가 여기 하고 싶은 게 문동은이 아니고요. 운동은 얼마나 강한 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끊기고 운동을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20kg여도 좋아요. 빈바여도 좋아요. 저도 빈바에서 찢어지는 느낌 나요. 잘하면 그 느낌이 나야지 그날 운동이 잘 돼요. 가슴.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 시작할 때 가슴 찢어지는 느낌, 아니면 뭐 이두를 할 때면 이두 찢어지는 느낌,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나서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계산급 노하우 풀겠습니다. 요 마인드를 가져야지 운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 딱 들어갔어. 평벤치에서 벤치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운동 시작할게요. 자, 으짜 으짜 으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작, 미는 동작을 따로 생각하고 늘리는 동작을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밀었다가 그대로 늘렸다가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책이라는 걸 아예 없어질 거예요. 이거를 10개를 할 거예요. 10개를 할 거면 이렇게 해서 10개 동안에 10개의 동작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개의 동작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미는 게 하나가 아니고 내리는 게 하나가 아니고 밀었다 내리는 게 하나가 아니고 10개의 동작이 하나라고요. 10개의 동작이 하나. 10개의 동작이 하나인데 하나의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끊김이 있어요? 배트를 휘두를 거야. 배트를 휘두를 건데 이 배트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트를 휘두르는데 하나의 동작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동작이니까 쭉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힘이 안 풀리게. 하나, 안 풀리게. 둘, 셋, 넷. 모든 구간에서 세트가 시작한 후 끝날 때까지 모든 구간에서 가슴의 장력이 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계산급 노하우라고요. 제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무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동작을 시작해서 이 세트를 시작해서 세트가 끝날 때까지 해당 근육의 장력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성장에서. 특히 운동을 정말 잘하는 내추럴 운동 선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너무 강조 많이 했나요? 오케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한번 제 얘기를 믿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운동 곧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갈 거고 제가 만든 몸을 보여드릴 거고 그 만들어진 몸은 제 인생 최저점의 몸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몸을 보고 4년도 안 했는데 3년 몇 개월 만에 저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셔서 제 말을 좀 믿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몸에 빠르게 도달할 거고요. 실제로 내추럴로는 뭐 어느 정도 경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경계가 너무나도 높아요. 오를 수 없는 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마다 물론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한계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그 가장 낮은 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기도 도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추럴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